그렇다면 커피는 이 러브스토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솔로몬이 꾀를 내었다는 설 못지않게 회자되는 것이 시바 여왕이 육감적인 커피의 향과 뇌색적인 커피의 맛으로 솔로몬 왕을 유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이 세력을 뻗어 아라비아 남단과 북동 아프리카 일대에 형성되어 있던 시바 왕국을 침략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시바 여왕이 온갖 귀한 물건을 직접 솔로몬 왕에게 가지고 가 바쳤다는 내용이죠. 일부 역사학자들은 그녀가 낙타 때에 잔뜩 싣고 가 솔로몬에게 바쳤다는 금, 유향, 모략, 보석 이런 진상품을 보고 시바 여왕이 오늘날 예멘과 에티오피아 지역을 지배했었다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당시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바친 물품이 얼마나 많았던지 첫 낙타가 떠나고 마지막 낙타가 떠날 때까지 3일이나 걸렸다는 전언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솔로몬 왕을 달래기 위해 달려간 시바의 여왕이 먼저 계책을 꾸미는데요. 커피의 매혹적인 향미로 솔로몬 왕을 유혹해 아들을 회임했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를 근거로 초콜릿이나 사양보다 커피를 인류 최초의 강정제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강정제란 한마디로 남녀의 생식 기능에 작용해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약입니다. 아프로디지엑스라고 하는 영어 표기는 그리스 신화의 아프로디테에서 따온 말인데요. 여성의 성적 아름다움과 사랑의 욕망을 광장하는 여신으로 로마 신화의 비너스와 동일시되는 신입니다. 제우스의 아버지인 크로노스가 태초의 신 우라노스의 신체 일부를 잘라 바다에 버렸는데 바닷물과 섞이면서 생긴 거품 속에서 아프로디테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강정제를 뜻하는 용어가 될 만한 기이한 사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커피에 무엇이 강정 효과를 유발하는 것일까요? 이 문제는 다른 강정제들의 작용 기작을 살펴봄으로써 풀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도니체티가 쓴 희가극 사랑의 묘약에서 약장수 둘카마라가 순진한 청년 네머리노에게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며 속여 판 것이 바로 강정제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 쉽게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 강정제는 메스암페타민입니다. 도쿄대학 나가요시 교수가 1888년 천식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왕에서 에페드린을 추출하면서 발견하게 된 물질이죠. 일본의 한 제약사가 졸음을 쫓고 피로를 없애는 효과를 빗대 노동을 사랑한다는 뜻의 글이 있어 필로포노스에서 이름을 따와 약품명을 필로폰이라고 짓고 일본 발음으로 히로뽕이라고 불렀습니다. 메스암페타민은 중추신경을 강력하게 자극하는 각성 효과와 성에 대한 두려움이나 수치심을 없애주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1960년대 가정 상비약으로 재배되기도 했던 양귀비의 즙과 이를 가공한 아편, 그리고 이를 농축한 모르핀도 대뇌로 이어지는 신경 전달에 관여하면서 강정 효과를 냅니다. 커피의 카페인도 이들 무시무시한 마약들과 비슷하게 인간의 신경 전달에 개입합니다. 그럼에도 커피가 환각과 중독을 유발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이른바 불법과 합법의 담장을 타는 기막힌 성질 때문입니다. 카페인은 피곤할 때 대뇌가 심체를 잠재우려고 분비하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과 화학 구조가 매우 비슷합니다. 아데노신은 신경 전달 물질로서 이 물질이 작용하면 동공이 풀리고 심장 박동수를 줄이는 등 방식으로 신체를 평온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커피를 마심으로써 카페인의 체내 농도가 높아지면 아데노신이 작용해서 신체를 재워야 할 곳에 카페인이 차고 들어가 신호를 거꾸로 보내서 몸을 깨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카페인의 이런 작용은 서너 시간이면 카페인이 절반가량 자연스레 체내에서 배출됨으로써 사라집니다. 게다가 카페인은 중독 형상뿐 아니라 금단 형상마저 없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섭취량만 준수한다면 대래 심혈관계 등을 촉진하는
약으로 쓰이는 것이죠. 이런 작용 때문에 카페인은 합법적인 마약이다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요? 솔로몬 왕은 유대교를, 시바 여왕은 다신교를 숭상했지만 두 사람은 모두 셈족이었습니다. 셈족끼리 낳은 자식은 맏덩이 셈족이므로 이스라엘과 시바, 그러니까 지금의 예멘이죠. 그리고 에티오피아는 같은 핏줄인 것입니다. 메넬리크가 황제에 오른 과정을 보면 에티오피아의 초대 종교는 유대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2살의 청년으로 성장한 메넬리크는 예루살렘을 찾아가 히브리 율법과 유대 신앙을 공부하고 유대교식 세례를 받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당시 메넬리크가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솔로몬의 왕의 뜻을 정중히 거절하고 에티오피아의 악숨으로 돌아와 솔로몬 왕의 형통을 이어가는 왕국을 만들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솔로몬 왕은 메넬리크가 시바로 돌아갈 때 성직자와 학자, 기술자 등 1만 2천여 명의 유대인을 동행하게 했으며 모세가 하늘에서 받은 십계명을 보관한 법궤를 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법궤는 수도인 아디스 아바바에서 960km가량 떨어진 악스의 성 마리아 시온 교회에 안치되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법궤를 실제로 본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는 이처럼 시바 왕국에서 나왔습니다. 시바가 에티오피아를 품고 있었던 것이죠.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무라노 수도원에서 1459년 제작한 세계 지도에는 시바의 도시들이 에티오피아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홍해를 사이에 두고 양편으로 나누어져 있는 에티오피아와 예멘 지역이 모두 시바 왕국의 영토였다는 것입니다. 홍해에는 바다의 폭이 8km 정도인 곳이 있어서 오래전부터 에티오피아와 예멘은 왕래가 잦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예멘 쪽의 시바인들이 에티오피아에 정착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에티오피아는 시바의 여왕이 악숨의 수도를 정하고 동아프리카 전 지역과 예멘을 다스렸다고 주장을 합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전해지는 시바 여왕의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건국 신화에서 시바의 여왕은 흑인이며 이름은 마케다인 것으로 묘사됩니다. 에티오피아 역사학자들은 시바의 여왕이 예멘 쪽보다는 에티오피아에 살았다고 주장합니다. 악숨에는 시바 여왕의 궁전이라는 고대 건축물이 발굴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에티오피아와 예멘은 어떻게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을까요? 시바 왕국 이후 양측은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예멘은 지형상 비가 많이 오면 물이 고여있지 않고 그대로 바다로 흘러갑니다. 이 때문에 시바 왕국은 수도였던 마리부에 그레이트 마리부댐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멘을 부흥으로 이끈 원동력임에 분명했지만 동시에 국가의 쇠퇴를 부른 원인으로도 작용하게 됩니다. 시바 왕국의 말기에 관리 소홀로 인해 댐이 일부 무너져 내렸고 사람들은 예멘을 떠나 북부로 이주했습니다. 국민이 빠져나간 시바 왕국은 힘을 잃기 시작하면서 결국 몰락하고 예멘 땅에는 히메아르 왕국이 출현하게 됩니다. 히메아르는 예멘 남서부 고산지대에 살던 시바 왕국의 유력한 부족들로 역시 셈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유향나무 경작민들로서 정착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부근이 오늘날 커피의 주산지가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당시 커피를 먹거나 재배했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물증은 없습니다. 당시 다신교를 흠모하던 시바 여왕은 솔로몬을 만나면서 유대교로 개종합니다. 이후 유대교인이 된 시바인들은 히메아르 왕국 때 기독교를 접하고 점차 개종합니다. 그러나 히메아르의 마지막 왕인 두누와스는 예멘과 에티오피아에 널리 퍼진 기독교를 몰아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예멘 북부 나지란의 기독교인들에게 유대교로 개종할 것을 강요하고 말을 듣지 않자 불에 태워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지요. 에티오피아는 이때 나자시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당시 그는 기독교로 개종한 상태였습니다. 나자시는 기원 후 530년 기독교의 수호자인 유스티누스 로마 황제에게 선박 지원을 요청했고 7만여 에티오피아 병력이 원정을 감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누아스 왕은 바다에 뛰어들어 자결함으로써 예멘은 에티오피아의 식민지가 됩니다. 이때 에티오피아들의 전사들을 통해 커피가 예멘으로 전해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후 페르시아로 도망간 히마리의 왕자의 요청에 따라 기원 후 600년경 페르시아 군대가 예멘에 파병돼 에티오피아를 다시 쫓아냅니다. 이로써 70년간 이어진 에티오피아의 예멘 통치는 막을 내립니다. 이후 마호메트의 이슬람교 창시를 거쳐 631년 이슬람이 예멘을 지배합니다. 당시 예멘을 통치하던 페르시아 총독인 바다는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무슬림이 됩니다. 시바 여왕의 시절 하나이던 예멘과 에티오피아는 이렇게 이슬람 국가와 기독교 국가로 갈라서게 되었죠. 코란에서도 시바의 여왕을 쉬블림 발키스라는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유대교나 기독교의 구약 성사와 비슷합니다. 이쯤 되면 커피를 처음 발견한 곳이 에티오피아냐 예멘이냐를 따지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본래 하나였던 나라였기 때문이죠. 커피의 기원을 밝히려는 고단한 여정에서 얻게 되는 소중한 가치는 갈수록 파편화하는 인류로 하여금 동질감을 곱씹게 만드는 명상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